뭐 1339나 보건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았더니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은 저 같으면 굉장히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이런 곳을 찾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검사를 위한 이제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검사는 사실 유전자 증폭 검사라는 RT-PCR이라고 불리우는 검사 방법을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존재하고 있는 특이 염기 서열을 증폭시켜서 이의 양을 측정을 해서 일정가 이상이 있으면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방식인데, 검체 채취 방식은 우리가 독감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이 있거나 네. 또는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인후두에서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수압 방식으로 검체를 얻은 다음에 검체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 속으로 깊게 찔러 넣는 그런 네네네. 검사를 받게 된다는 네네,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RT-PCR 방식을 택하고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은 결과는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주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격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건데요. 격리. 그렇죠. 경미한 증상이 있어서 굳이 입원 치료까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검사 후에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가에서 격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가 격리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검사 결과가 확인이 된 이후에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증상이 심한 환자들은 응급실이나 또는 입원실 격리 병동에서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도록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지침을 마련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확진이 된다면은 어떤 검사와 또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소개를 좀 네네네. 해주세요. 네. 이제 확진을 받게 되면 이제 요새는 워낙 매스컴에서 이제 메르스 이후에 많은 영상들이 나가면서 격리 병상 그리고 음압 격리실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되게 무섭고 외롭고 또 거기에 혼자 있는 환자들의 이제 심리적 지지까지도 필요할 정도로 네. 이렇게 냉랭해 보이기는 한데요. 사실 음압 격리실의 개념은 이제 병원 원내에서 한 병실에서 다른 병실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시설적 설치를 한 병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음압이라는 표현이 쓰이게 되는 거는 이 특정 병실의 환기 설치를 방 내부의 압이 음압이 되게 해서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밖의 공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전부 다 음압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안에 오염된 공기가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돼서 더 이상의 다른 병실의 오염이라던가 타인에 대한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병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을 때 병실의 모양이 다르다거나 뭐 감옥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병실에 대신 이제 감염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좀 낯설기는 하지만 의료진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이 된 분들의 이제 치료에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치료는 사실 바이러스 질환 대부분이 대증적인 치료가 그 1차 목적입니다. 즉 충분한 영양 공급, 수분 공급, 그리고 이 환자가 본인의 면역력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몸이 이제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대증 치료가 주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목표는 대부분의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이 되게 되면 2차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게 되는 합병증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2차 합병증 예방에 이제 힘쓰고 혹시 발생하게 되는 2차 세균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이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제 이 항체가 발생되는 경우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환자에게 많이 치명적일 수 있어서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아쉽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뉴스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항바이러스제의 일종인 에이즈 치료제라던가 또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로도 사용되었었던 인터페론과 같은 약제를 사용해 봤다라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이런 항바이러스 제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치료에 시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완치가 된 환자들 또는 치료 종결이 된 환자들에 있어서도 이 항바이러스제 때문에 치료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움은 있는, 아직까지는 치료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